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과 주인인 세상, 주민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오늘 또 변함없이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세비톡톡에 올라오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만한 내용으로 알면 좋은 것들로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하는 이 시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시도 한 편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배웅근 넓기도 한 화판을 걸어놓고는 조심히 바람의 붓을 적셔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간다. 우선은 파랑이 제일 좋아서 모두 다 파랗게 칠해뒀더니 그것은 가을의 하늘이었다. 가을의 하늘을 사랑했기에 한쪽을 하얗게 물들이다가 엎질러 하얀 물 가을 하늘 가득 덮었대. 그 속으로 빨강을 밀어 넣으니 하나는 저녁에 노을이 되었고 하나는 조그만 고추잠자리. 아쉬운 바람은 또다시 그 2로 검은색을 합판에 가득 메우네. 여기서 제일 귀에 담아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파랑이 제일 좋아서 모두 다 파랗게 칠해뒀더니 그것은 가을의 하늘이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우리 정서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웅근 선생님께 너무나 좋은 시 읽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최진희의 꼬마 인형 듣고 오겠습니다. 최진희의 꼬마 인형 듣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전재균이고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에서 주주라는 코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같이 가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청취자들이 즐거운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하면서 주주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롭거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약간은 개인적 의견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가급적 개인적 의견보다는 공동의 의견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소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비를 이제 24년 5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실수록 좋겠죠.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벌써 소진됐다면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항상 중요하죠. 앞에서는 거창한 단어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지원 대상을 꼼꼼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 소속 소재지가 수원인 경우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본인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지는 본인이 아는 거죠. 고용단체나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인지 본인이 압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7월 신청자부터 23년 기준 적용해서 그냥 7월에 신청하더라도 23년 걸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위소득 120%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드리냐 하면 저소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24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30만원인데 자부담 6만원은 필요한 거죠. 자부담 6만원 하고 국가에서 수원시에서 24만원을 부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총비용 30만원을 갖고 종합검진을 하게 되는데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다인병원입니다. 꼭 다인병원을 찾아가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막 애우기 힘드시면요, 딱 이것만 애우십시오. 268에 19118 다시 알려드립니다. 268에 19118 여기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앞에 031 있는 거 아시죠? 경기도니까 031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자
268에 하나구 하나팔입니다. 268에 하나구 하나팔 전화만 하시면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예요. 주민자치에서 봉사하는 것, 동네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부녀회, 무슨 방범대, 지역사회 협의회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임금 받고 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따뜻한 말로 수고하십니다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 시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광교 일동에서 의견을 좀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광교 일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내 주민의 안전한 산책 활동을 지원하고자 광교 일동 산책로 안심 보안관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야, 그러니까 산책 활동마저도 우리가 안전하게 산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 의해서 안심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광교 홍제 도서관에서부터 시은소 교회 부근까지 산책로의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의견을 주시면 순찰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이제 숲이 우거진 곳이 곳곳에 있는데 숲이 너무 우거져도요, 사실 무섭거든요. 또 이제 미작동 가로등 같은 거 있어요. 불이 깜빡깜빡 나가가지고 불이 환하게 그 밤에 그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데도 있고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무섭죠. 위험하고요. 그래서 순찰 활동이 필요한데 이런 데 있으면 알려달라는 겁니다. 알려주면 개선하겠다. 이런 게 바로 주민자치예요. 주민 여러분, 정말 주민자치회 하는 일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일동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이걸 알 수 있냐면요, 031 돌돌8에 8703. 자, 031은 빼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경기도니까. 돌돌8에 8703. 돌돌8에 8703. 예, 광교 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리로 전화하시면 여러 가지 의견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도향과 조영남 두 분이 부르네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조영남,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듣고 오겠습니다. 조영남,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배톡톡에 올라온 건의서 제안들이 있는데요. 제안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부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소득이 단절된 장애인들의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수원역에서부터 또는 병원까지를 순환하는 무료 버스 운행을 제안합니다. 이랬어요. 이것만 봐도 딱,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내용을 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일반 버스는 말이 그렇지 이 장애인 버스가 있기는 있지만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저상버스라 그래가지고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너무 시간 텀이 길거나 또는 기계가 고장 나갖고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다 그래요. 사실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단절된 장애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이 단절된 장애인이 있고요. 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은 대부분 노부들이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입니다. 기동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무료로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내용의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마음으로 세비톡톡에 올라온 의견들에 좀
가능성 여부를 많이 타진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 주주라는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예요. 저는 전재균이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저는 가급적 주민들의 권리 또는 주민들의 의무, 봉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비톡톡 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봉사를 찾아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방송에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원페이 가맹점 스티커 정리해주세요 라고 이런 의견을 올려놨어요. 이게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편의점, 커피 전문점, 약국, 제과점, 미용실, 식자재 마트,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맹점들의 수원페이 가맹점이 안내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또 있어도 오래되거나 사갔다고 그러죠. 왜 누렇게 색깔 변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페이를 사용하려고 해도 가서 꼭 사장님이나 종업원한테 물어봐야만 되는, 그냥 딱 보고 여기는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수원페이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런 국가에서 수원페이를 살려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중소상인을 살리고 시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수원페이가 자칫 활용도가 낮아진다면 아쉽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수원페이 가맹점 스티커 정리해주세요라고 올린 이 시민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우리 사회라고 하는 부분도 공동인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천변 이동수당 운행 규칙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단어는 이런데 상당히 내용은 이게 진짜 이분 진짜 마음에 와닿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운동 삼아 천변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화수류정, 아시죠? 방화수류정. 비행장까지 천변을 걷다 보면, 여기가 이제 방화수류정에서 비행장까지면 수원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천을 방화수류정에서 비행장까지 천변을 걷다 보면 뒤에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전거가 갑자기 뒤에 와 있거나 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니까 그 자전거 소리죠, 비켜달라고 하는. 킥보드 등이 있는데 킥보드는 소리가 더 없어요, 자전거보다. 그러니까 자전거와 킥보드 등이 너무 많이 다녀서 다칠 수가 있어서 개선 제안 드립니다. 이거 많이 다쳐요. 정말 많이 다칩니다. 뒤에서 와서 툭 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고요. 저번에 제가 할머니 한 분이 자전거에 치여서 넘어진 걸 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어떤 아쉬움이 있냐 하면요, 이동수단인 자전거와 킥보드를 일반 통행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사실 거기가 좁아요. 좁은 데는 사람 하나 둘 걷기도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까지 다니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넓은 데도 있는데 좁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을 말할 때는 좁은 데를 말하게 돼 있거든요. 넓은 데는 좀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어서 다니게 하면 좋죠. 물론 서울 한강처럼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쫙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천변이. 그러니까 그런 시설, 공원 시설, 보도, 자전거 도로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좁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방통행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요. 좌측은 상행만 가능, 우측은 하행만 가능,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일방통행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한쪽은 또 사람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게.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하고 일방통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뒤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온다든지 킥보드가 갑자기 온다든지, 요즘은 더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과속으로 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동 자전거입니다. 이야,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시청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개선 방향을 많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오겠습니다.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천변 이동수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자전거, 와, 과속에다가요 인도로 막 씩씩 달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동 자전거는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아요. 한참을 가다 잡힙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 위험성을. 그래서 그분들은 가급적 사람 많이 다니는 천변이나 이런 데는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조심한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싱싱 다니는 것도 있어요. 이야, 특히 그 세류동 쪽에 가면요, 와, 거기는 오토바이 전용도로다시피 해요. 그냥 오늘 오토바이가 싱싱 다닌다, 그 다리 밑으로. 다리 밑에 거 컴컴한데도요, 와,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냥 싱싱 다녀요. 특히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 외에도 방안수도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영동시장에서부터요, 방안수도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천변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 그 좁은 데를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을 다니지 말라고 하기도 참 난감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못 다니게 하려면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 다니게 하려면은 어떤 대책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마음들을 다 담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장나라의 스위트 드림 듣고 오겠습니다. 장나라의 스위트 드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뉴스에 많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빌라 주거 불안 해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라 전세 사기 얘기입니다. 요즘에 빌라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사냐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빌라를 선호할 일이 없겠지요. 왜냐면 깡통 전세라는 말, 깡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불안해서 빌라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깡통 빌라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벌써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겉만 보고 그게 깡통 빌라인지 아닌지,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냐, 그나마도.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훌륭하고 시민들이 아이디어가 좋다는 말을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주거 불안의 해소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과 앞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기에 부동산에서 확인을 못하더라도 빌라마다 입구에
보증보험 가입 완료 같은 표기를 하여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관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이야, 이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자, 빌라 입구에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됐다. 근데 거기는 조금 안전한 거죠. 약간이라도. 왜냐면 깡통 빌라가 될 염려가 없잖아요. 보증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보증보험이 들어있는 데하고 거래를 하는 것과 보증보험이 없는 곳과 거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청취자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보증보험 가입 완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원더걸스의 디프린트 티얼스라고 합니다. 디프린트 티얼스라고 유명한 노래예요. 원더걸스의 디프린트 티얼스, 한국말로 할까요? 원더걸스의 다른 눈물 듣고 오겠습니다. 원더걸스의 다른 눈물, 디프린트 티얼스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야경을 이용한 공연, 야경을 이용한 공연이 요즘 많이 선호되고 있죠. 야, 이런 것을 또 광교공원에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디를 예시를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전형무렵에 광교 호수공원 산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호수에 비치는 건물들과 건물의 조명들이 홍콩 빅토리아 항에서 보는 야경에 비해 전혀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야, 그랬군요. 홍콩 빅토리아 항에서 보는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었군요. 산책로 테크의 조명들과 어울려서 너무나 예쁘게 느껴졌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저녁 일정 시간이 되면 5분 정도 홍콩 야경쇼처럼 조용한 음악과 함께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콩에는 약 한 5분 정도 이렇게 야경쇼가 있군요. 예. 테크의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호수 전체를 둘러 원형으로 추가 설치. 테크 조명을, 이야, 역시 아이디어가 있어요. 주민 아파트에 협조를 구해 건물 외곽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렇죠. 아파트, 높은 아파트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면 굉장히, 예. 그래서 주민과 시가 어우러져서 협조해서 공연 문화를 하나 일으키는, 이야, 역시 대단합니다. 음악에 맞춰 호수의 원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처럼 변하거나 움직이고 아파트 외곽의 조명과 어울려 야경쇼를 한다는 관광상품으로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교호수공원에는요, 연간 한 200~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유키스의 빙글빙글 듣고 오겠습니다. 유키스의 빙글빙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채변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듣겠습니다.